중에서 환위험 관리 제일 어려운 질문이야. 자, 첫 번째 문단 봐봐. 기업 활동에서 위험이란 기업 활동의 위험을 말하는 거야. 미래에 대한 예측 불안전성. 미래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실제적인 결과가 기대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실제의 결과하고 기대의 결과 다르게 나타난대. 그 가능성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못하면 위험한 거지, 그지? 자, 국제금융거래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지금 환위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얘의 기본은 뭐냐면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변화될 가능성의 정도를 환위험이라고 한다. 자,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했는데 가치의 변화,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환율 변동이에요. 환율 변동. 자, 그러면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가능성도 함께 갖고 있는 거지. 손실과 이익 나중에 정리해 줄게요. 어느 방향으로든 현재 예상과는 달라질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이라는 건 돈을 많이 벌었어 혹은 가치가 올라갔어, 그것도 위험에 속하는 거야. 손실과 이익 모두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을 환위험이라고 한다. 기본은 환율 변동. 자, 환위험은 환율 변동과 환 노출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쉽게 얘기하면 환율 변동은 외부적인 거지, 그지? 환 노출은 뭐냐면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알려지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두 가지 요인에서 결정되는데 환율 변동과 환 노출로 나타낼 수 있다. 환 노출은 외화로 표시된 자산, 중요한 말이죠. 외화로 표시된 자산, 외화로 표시된 부채,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입, 그 다음에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출, 예상액을 의미하는 순노출로 측정할 수 있다. 자, 먼저 그럼 여기 잡아봐. 외화로 노출되는 자산하고 외화로 노출되는 부채가 있어. 자,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자산이 많으면 이익이 되겠지, 부채가 많으면 손해가 되겠지. 결과적으로 또 하나 현금 유입인데 유입과 유출이 있어. 유입이 많으면 이익이 되겠고 유출이 많으면 손해가 되겠지. 요 관계를 좀 잘 알아야 돼. 자, 순노출의 절대값이 클수록 환노출이 크다. 이렇게 관계를 얘기했어. 순노출의 절대값이 크대. 그러면 환노출이 크다. 예를 들어 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했어. 그러면 순노출이 10만 달러인 기업은 1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1만 달러의 기업은 1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환율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순노출이 10만 달러면 100만 원의 손해, 1만 달러면 당연히 10분의 1인 1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 관계가 있잖아.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순노출과 환노출,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자, 하락했을 때의 관계를 얘기했다. 그럼 반대로 환율이 10원 상승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익이 100만 원 되고 이익이 10만 원 된다는 얘기지. 환동 변동과 달리 환노출은 개별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노력하면 되잖아. 환노출을 파악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관리가 가능한 거야. 이 환노출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환율 변동, 얘는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이건 외부적인 요인이니까. 자, 그래서 기업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즉 자산 가치가 더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 유입이 많아지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유출이 많아지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업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환율 변동은 아니라 했지. 자, 환위험 관리 기법. 자, 이제 기업은 환위험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관리하나. 자, 그래야지만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고, 그거를 해지 기법이라고 한다. 자, 뭐라고? 경영상의 불확실성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해지 그 기법이라고 하고, 해지 기법에 따라 수반되는 거래 비용 효율성이 달라지므로 환위험의 종류와 크기, 미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법을 비교 검토해서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 뭐 수립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 나왔었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고려하고 그래가지고 비교 검토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지? 이게 바로 해지 기법이라고 하는 거야. 즉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기법이다. 환 노출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거래 노출은, 자, 거래 노출하고 밑에 가면 또 거래 노출 말고 또 하나 나올 거야. 자, 그래서 거래 노출이라는 게 뭐냐면 외화 표시 거래의 청산 과정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야. 거래 노출. 자, 거래는 이미 끝났는데 결제가 나중에 일어나지. 그러면 환율이 변동돼 있는 거야. 그 사이에 환율이 변동되고 결제 대금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거지. 거래 노출 관리하기 기법은 크게 기업 내부적으로는 재무 관리를 이용해서 환위험 관리라는 내부적 관리 기법과 외환시장, 금융시장 상품을 이용해서 환위험을 관리하는 외부적 기법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결제가 나중에 일어났을 때의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바로 두 가지를 말했고, 이건 거래 노출에서 기인한 거다. 거래 노출 방법, 내부적, 외부적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야. 자, 거래 노출은 뭐라고? 결제 대금이 나중에 입금되기 때문에 그때의 가치는 처음에 거래했을 때 가치하고 달라졌어. 그걸 갖다 관리하는 거야. 자, 내부적 기법은 다시 들어간다. 내부적 관리 기법은 순노출을 줄이거나, 그러면 위에서 나왔던 건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 뭐하고 달라지냐면 위에서 뭐라 했냐면 순노출의 절대값이 클수록 환노출이 크다 그랬잖아. 순노출과 환노출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순노출을 줄이면 환노출도 줄어드는 거고, 순노출이 증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로 네팅과 매칭이 있다. 자, 그래서 기업은 순노출을 줄여서 환노출을 함께 줄이고자 이런 조치를 하는데, 그 방식이 내부적으로 하는 게 네팅과 매칭이 있대. 네팅은 뭐냐면, 자, 봐봐.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자, 그러면 기업 내부적인 거지. 본사, 지사 상호 간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관계의 개별적 결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제를 안 해.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채권과 채무관계를 상세하고 차액만 줄였어. 결제하는 제도가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네팅이라고 하는 거야. 네팅. 이 통합이 아니라 이 관계를 정리하고 결제하는 거야. 그러면 액수가 줄어들겠죠. 이해돼서 무슨 말이지? 이때 차액을 결제할 결제 통화 시점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지? 타이밍이지.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한 3개 이상의 회사들이 관련되는 다자간의 네팅의 경우에는 그룹 내 중앙결제센터가 자회사의 채권 채무 관계를 총괄 관리해가지고 다 계산하고 상세하고 다각적으로 상기하고 순차액만 개별 자회사들에게 통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위에서 말한 중앙결제센터다. 이렇게 다 계산하고 나면 순노출이 줄어드니까, 순노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환노출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만약에 손해라면 손해를 줄이는 거예요. 요거를 마치 컨트롤타워가 정리하듯이 중앙결제센터에서 다 정리해. 본사, 지사 간의 관계, 채무, 채권 관계 다 한 다음에 다 계산이 끝난 그 적은 금액으로 통보해 주는 거야. 그러면 순노출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환노출도 함께 줄어든다. 두 번째, 내부적인 거. 네팅은 교환 수수료. 이건 비용이잖아, 그지? 은행 비용을 절감하고 환노출 금액을 줄임으로써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건 줄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비용이
처리되는 거, 부풀려지는 걸 막는 거야. 근데 결제 시점이 늦어지거나 거래 시, 결제 시에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단 말이야. 결제 시점이 늦어지거나 거래 시, 결제 시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게 바로 네팅이 갖고 있는 문제야. 물론 순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하지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네팅에 문제가 있다. 자, 내부적 거래의 두 번째 매칭으로 한번 가볼까? 매칭. 외화 자금 흐름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외화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키는 전략이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결제 시점이 늦어지니까 결제 시하고 통화 시에 결제 시하고 거래 시하고 통화 종류가 달라진다 그랬잖아.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매칭이라고. 딱 매칭이 딱 맞춰버리는 거야. 통화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로 조절하는 거. 이걸 매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입과 유출을 예를 들면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지불을 프랑스에 했어. 이걸 통화별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영국에다 바꾸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국에 들어왔으니까 대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통화별로 한다. 아니면 중국 내에서도 그걸 할 수 있잖아. 중국에서 달러로 지불했는데 이거를 달러로 지불하거나 아니면 중국 화폐로 위안화로 주면 위안화로 결제하고 뭐 이런 걸 맞추는 게 매칭인데 이게 기업 내부에서 외환 자금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걸 매칭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이 부품 원자재 수입 대금을 달러로 지불한다면 달러 유입과 유출이 상쇄되니까 환노출이 감소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유입에서 유출을 빼는 거잖아. 보통 일반적으로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값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환노출이 줄어들어. 그러면 환노출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게 사실은 순도출을 다 계산해 버린 거잖아. 그래서 네팅은 보통 동일 그룹 내에서 적용되는 것에 비해 매칭은 동일한 그룹 내뿐만 아니라 제3자의 거래까지도 자주 이용된다. 외화의 유입과 유출이 시점이 어긋나면 얘가 뭐라 했냐 아까 어긋나면 손해를 본다 그랬잖아. 자, 결제 시점이 늦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손해를 보는 거야. 응?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기간 동안 환노출이 발생하므로 외화 거래 발생 시점에 유의해야 된다. 거래 발생 시점이야. 자, 여기까지 내부적 관리 기법에 대한 네팅과 매칭. 그러니까 네팅은 다 계산해 가지고 순노출을 줄여 가지고 하는 거고 기업 내에서 네팅도 역시 기업 내에서 하는 관리 기법인데 요거는 맞추는 거야. 통화별로 맞추고 그다음에 만기별로 일치시키는 거. 이게 매칭이라 그랬지. 자, 그럼 외부적인 거. 외부적 관리 기법은 매우 다양한데 선물환 해지, 통화 옵션 해지가 대표적이다. 선물환 해지는 특정 외화를 거래일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인 선도 환율로 미래 만기일의 인수인도가 약정돼 있어. 그걸 선물환 계약을 통해 환위험 관리하는 거다. 이게 봐봐, 생각해봐. 만기가 되면 환율 변동이 일어나잖아. 근데 아예 처음에 만기 되기 전에 거래할 때 이 환율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만기일에 얼마의 환율 기준으로 거래하는 거다. 이런 걸 미리 정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환율 변동의 위험 때문에 미리 약속하는 거란 말이야.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 이거는 기업이 판단하는 거야. 환율이 1,100원이야. 자, 지금 거래 시 1,100원으로 하자. 그러면 상대방이 환율이 지금 좀 올라갈 것 같은데, 하락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현재는 1,100원이지만 앞으로 1,300원이 될 것 같아. 그럼 1,200원에 하자.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외부적 관리 기법에 선물한 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위험성을 좀 줄이는 방향이겠지, 그지? 그다음에 선물한 계약은 원래 거래 체결 시간인 만기리에 외화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외화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은 해당 거래 금액만큼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매도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 A 기업이 미국에 자동차 수출하고 수출 대금 100만 달러를 3개월에 받기로 했어. A 기업은 현재 환율이 1,000원이지만 3개월 후에는 1,250원이 될 것 같아. 그런데 3개월 후에 받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3개월 후에 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율이 1,500원 상승한다면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15억 원이 예상보다 큰 이득을 보지만 반대로 얘가 800으로 하락하면 8억 원이 되어 큰 손해를 본단 말이야. 지금은 12억 5천인데 이해됐지? 이때 A 기업이 만기 3개월이고 선동 환율이 1,200원인 선물안을 매도하면 3개월 후에 수출 대금을 받는 것이 100만 달러를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12억 원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만기 3개월인데 선도 환율이 1,200원이야. 그러면 그 선물안으로 매도하면 3개월 후에 달라지더라도 100만 달러의 선물안 계약 상대방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12억 원이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거잖아. 이해됐지? 자, 그러니까 이게 환율 변동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선물안 해지는 환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만, 그치? 딱 정해진 대로 가는 거니까. 이로 인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익의 기회까지 사라지겠지. 나중에 변동이 선물안 해지가 아닌 경우 그냥 환율대로 받았으면 훨씬 더 많이 받은 게 여기서 나온 대로,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포기하고 이렇게 받았으니, 그런데 이렇게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환위험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게 받을 돈을 받는 거야. 그냥 정해진 돈.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15억 원의 이익이 예상대로 됐다면, 기대한 대로 됐다면 결과가, 그러면 얼마나 손해보는 거야. 그만 7억 손해보는 거잖아. 그지?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그냥 확정적으로 받는 게 낫겠다. 12억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익의 기회를 일치하면서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화 옵션 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자, 통화 옵션 해지. 이거는 환위험의 위험에 대비하면서도 이익의 기회를 많이 잃지 않는 거겠지. 봐봐. 통화 옵션이라는 것은 외환을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자, 그러면 거기에 나온 대로 통화 옵션이라는 게 만기일하고 그 이전에 매입 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매입 청구권은 부여된 옵션을 콜옵션이라고. 자, 콜옵션. 매입 청구권. 그러니까 이 가격에 매입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지. 그게 콜옵션. 매도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을 풋옵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콜옵션은 환율이 상승하면, 풋옵션은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이므로 각각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온 통화 옵션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콜옵션, 환율 상승할 때 매입 청구권, 야, 자, 환율이 올라간다. 사라. 지금 사라. 환율이 하락한다. 지금 살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자, 통화 옵션은 선물한 계약과 유사하나, 자, 통화 옵션은 선물한 계약과 유사하죠. 옵션 매입자가 환율에 따라 옵션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소 위에서 말한 대로 해지보다는 지금 통화 옵션이
유연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매입하는 쪽에서의 어떤 목소리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겠죠. 풋옵션이. 옵션 매입자는 자신이 유리할 때만 옵션 행사하는 권리를 가지는 대가로 옵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옵션 매도자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된다. 됐죠? A 기업이 위와 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행사 가격이 1달러당 1,200원이고 옵션 프리미엄이 달러당 10원인 달러와의 풋옵션을 매입했대. 달러당 10원이야, 안 하니? 이게 프리미엄 지급하는 거야. 3개월의 환율에 따라 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또 환율이 1,200원 이하라면 옵션 행사하여 달러당 1,200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까 나온 대로 달러당 10원이니까 1,200원. 옵션 프리미엄을 차감하면 11억 9천만 원을 얻을 수 있다. 됐죠? 네. 이와 반대로 환율이 1,200원보다 높아지면 옵션 행사를 하지 않고 안 산다. 수출 대금을 받은 100만 달러를 그대로 외환시장에 팔아가지고 11억 9천만 원보다 많은 원화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그 관리 기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자, 1번 환 위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를 역사적 사례 이런 거 없죠. 2번 환 위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여러 학자도 안 나왔고요. 환 위험 관리의 대표적인 기법들을 구체적인 상황의 예, 환율 변동의 예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환율 위험에 결정하는 요인을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 통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통제 방안은 없죠. 이게 관리 기법인데 무슨 통제 방안이야. 환위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실행 주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내부냐 외부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업의 내부와 외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 기법, 매칭, 네팅 뭐 이런 거. 외부적 기법은 통화, 해지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이 다소 낯설고 어려워서 그냥 내용 물어본 거. 1번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도 포함된다. 아까 뭐랬어? 손해도 물론이고 이익도 거기에 포함됐지요. 이게 뭐냐면 자 봐봐. 예상하는 것이 바로 기대잖아. 기대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변동이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예상이 아니라 예상이 있잖아. 항상 늘 적정 수준으로 나왔어. 그럼 위험이 없는 거지. 언제든지 이익을 보고 언제든지 손해를 볼 수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이니까 위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2번 환율이 상승하는 예상되는 기업과 하락을 예상하는 기업 모두 통화 옵션 해지를 사용할 수 있겠지요. 이게 바로 외부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맞았죠? 외부적 관리 기법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았지. 그다음 3번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거래의 체결 시점보다 결제 시점이 늦어져.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 노출이 발생하고 그래서 네팅과 매칭으로 순 노출을 줄여서 그 환 노출을 또 줄이는 거지. 그래야지 손해를 적게 보는 거야. 자, 4번 외화입이 예정돼 있을 때 선물환 해지를 통해서 경영상의 불안정성을 줄이려면 선물환을 매도해야 된다. 유입이 될 때 환위험을 줄이려면 매도한다. 자, 이거는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오겠지.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매도하여 환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어. 잘 모르면 본문에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 어디 선물한 해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통화옵션 전에 여기 콜옵션 관리위험 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자, 어디 있자? 통화 옵션이라는 통화 옵션 말고 선물한 엣지는 유리하게 변동하는 경우 누릴 수 있는 이익의 기회가 사라진다 그랬지. 선물한 엣지는 그래서 그 나중에 환율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위험 그걸로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선물한 엣지 잠깐만. 자, 맨 위에서 여기 있구나. 그지? 둘, 넷, 다섯 여기. 네. 자, 어디 있냐 봅시다.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걸 자, 그대로 나왔다는 뜻이야 여기. 그래서 그 매도에서 안정적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선물한 해지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맞았지. 네. 5번 기업의 외화 유입 예상액이 자 유입 유출 예상액보다 많을수록 그럼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고. 이익이지. 그럼 이게 줄어드는 거야. 적을수록 적다면 유입이 적은 거지, 그지? 그럼 환위험은 더 커지지요. 그래서 아까 나온 대로 유입과 유출 이 관계인데 이렇게 돼야지만 이익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위험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유출이 더 크면 환위험은 커지는 거죠. 정답은 5번이 잘못된 내용이지. 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요거는 네팅이고 요거는 매칭이다. 자, 그러면 기업과 니은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거. 기업은 실제 결제 대금을 지불할 때 거래되는 사용된 통화와 다른 통화가 즉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 그걸 극복한 게 매칭이잖아. 통화별로 조정하는 거니까. 맞았고요. 2번. 니은은 특정 시기에 동일한 외화의 유입액과 유출액을 상쇄시켜 환노출을 줄일 수 있다. 여기 나온 대로 이 니은은 매칭이라 했어요. 매칭. 그걸 딱 맞춰버리는 거라 했지. 그지? 특정 시기별로 딱 유입과 유출을 맞추면 유입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유출을 빼버리면 이 금액이 이때 금액보다 유입 금액, 유출 금액 뭐 이거보다 다 관리가 끝난 상태에서의 이거는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순노출이 줄어드니까 환노출이 줄어드는 거지. 이거 똑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기억을 사용하면 니은을 사용.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은 실제 결제 금액이 거래 금액보다 줄어들 수가 있다. 자, 여기 보면 줄어든다는 게 뭐냐면 본사와 지사 간의 채권과 채무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쇄된다 그랬잖아. 결과값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순노출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결국 환노출도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고 있는 거지, 그지? 기업 관리. 맞았어. 4번 니은은 아니죠. 니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기억은 동일 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가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사하고 지사 동일 그룹 내 지사들 사이의 관계 이것도 동일 그룹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지? 네팅이 제3자 거래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 니은은 기업과 달리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응? 자, 기업과 니은 모두 기업의 재무 관리를 통해서 환노출을 감소시켜 그래서 환노출을 감소시킨다. 그 전에 순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답은 4번이 틀렸네,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별표. 사실은 이 문제가 제일 내기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볼까? 다음은 3개월 후에 수출 대금 1만 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 갑이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물한 해지 또는 통화 옵션 해지를 사용했을 때 3개월 후에 갑이 실제 수령하게 된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를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거다. 여기에 다른 사항은 없다고 얘기한 거야. 알았니? 요것만 갖고 해라.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3개월 후에 실제
환율을 하고 수출 대금의 가치에 관련된 거야. 맞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또 잘 읽어봐야 되겠지? 네. 자, 그래프가 처음에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요거는 1200.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 1190원이었다가 3개월 후에는 이렇게 변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맞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보고 가장 적절한 거 1번. 갑이 선물한 엣지를 선택한 경우 3개월 후 환율과 선도와 환율의 차이가 커질수록 갑이 얻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도 커진다. 자, 여기 지금 이 내용을 잘 보면 3개월에 어떻게 변하든지 1,200원을 수출 대금으로 얻는 게 갑의 선물한 엣지지, 그지?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커진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야, 알았니? 얘가 선물한 엣지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돼. 이거 틀렸고 2번. 갑이 선물한 엣지를 선택한 경우 3개월 후의 환율이 1,210원이라면 갑이 얻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통화 옵션 엣지를 선택했을 때보다 적다 이렇게 나왔잖아. 자, 3개월 후에 1,210원이 됐대. 어? 근데 이 선물한 엣지를 하면 1,200원을 받는 거잖아. 그럼 적은 게 아니라 10원이 많은 거잖아, 그지? 이해됐어? 네. 3번. 갑이 통화 옵션 엣지를 선택한 경우, 이건 통화 옵션, 3개월 후에 환율이 1,190원 보다 높으면 갑이 지불해야 할 옵션 프리미엄 값은 달러당 10원보다 커진다. 이것도 틀렸죠. 상관없이 그냥 1달러당 10원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게 원래 통화 옵션이니까 달러당 10원 이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옵션 프리미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커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달러당 10원이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통화옵션 엣지를 선택한 경우 3개월 후에 환율이 통화옵션의 행사 가격보다 낮으면 갑은 옵션 행사를 하지 않으므로 환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자, 여기는 3개월 후에 낮아지면 있잖아. 낮아지면 옵션을 행사하는 거지. 옵션을 행사하는 거지. 그러면 환위험이 제거되는 거지. 낮아졌으니까 더 이기니까 옵션을 행사해야 되겠지. 요게 틀린 거야. 자, 5번. 갑이 둘 중 안에 어떤 엣지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3개월에 1,200원이라면 갑이 얻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선물한 엣지를 선택했을 경우와 동일하다. 정답은 5번이네. 이것 때문에 그래. 1,200원이라면. 자, 1,200원이라면 그대로인데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지? 실제 환율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간에 1,200원의 수출 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물한 엣지는 1,200원이라고 딱 되어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 점선을 보니까 이게 1,200원을 넘어버렸잖아. 그러면 수출 통화 옵션 엣지로 한다면 또 달라지겠지. 하지만 왜냐면 또 10만 원을 지급해야 되잖아. 옵션 프리미엄을. 그런 게 없다면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다. 맞았다. 알았지? 그러니까 선물한 엣지는 변동이 없는 거고 통화 옵션은 저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때문에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3개월 후에 그대로 1,200원이면 그대로 1,200원이죠. 알았니? 동일하게 된다. 됐죠? 그래서 선물한 엣지를 선택했을 때 1,200원과 동일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선물한 엣지를 선택한 게 아니야. 근데 선물한 엣지를 선택한 거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이야.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사전적 의미 보세요. 사전적 의미 A부터 E까지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 지금 정답은 3번이야. 자, 상쇄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라고 그래. 퉁친다. 퉁친다가 뭔지 알지? A가 B한테 100만 원을 꺼줬어. 근데
얘는 C한테 100만 원을 꿔줬어. 그렇지? 네. 그리고 얘는 또 다시 100만 원을 꿔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받을 거 받아서 주고 또 받아서 주면 전부 다 동일해지잖아. 네. 그러면 결국 채무는 상쇄된다 얘기할 수 있어. 알았니? 네. 이거 말고 뭐 1,000원 꿔줬는데 다시 500원 빌렸으면 500원이 상쇄돼서 500원만 받는다 뭐 그런 얘기야. 정답은 3번이고요. 아주 없어진다 이란 뜻이 아니고 이거는 원래 상실이란 뜻이야 이건. 알겠지? 그러니까 C번이 상쇄이기 때문에 상쇄의 뜻은 서로 퉁친다 라는 뜻이야. 네. 이거는 지금 상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다.